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동은 사실 요게 문제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토익 RC 구자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토익 독학로 문법 정복 프로젝트 2일차입니다. 수동태와 오늘 수일치를 할 건데 여러분 혹시 1일차 시제를 못 들었다면 여기 클릭해서 1일차부터 듣고 꼭 오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시제와 그리고 오늘 할 수동태 수일치가 굉장히 연관이 깊은 단원이라서 반드시 1일차 듣고 요 2강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 2강 수동태 수일치인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부터 좀 이해를 먼저 하고 갈게요.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암기가 덧붙여져야지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동태라는 걸 좀 이해를 해볼 건데 여러분 그 전에 한국말부터 볼까요? 우리말은요 사실은 수동태가 발달된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칠판이 구자연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 우리 이런 말 쓰나요? 안 쓰죠. 구자연이 칠판을 쓰고 있다라고 하겠죠. 연필은 구자연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면 안 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말은요 수동태가 발달된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주로 능동태가 발달된 언어죠. 그런데 영어는요 칠판이 구자연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연필이 구자연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사물 주체를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자연이 칠판을 쓰고 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영어는요 사물 주체를 굉장히 자유롭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자연이 칠판을 쓰고 있다, 능동, 그리고 칠판이 구자연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 수동태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어에서의 수동태를 어떻게 쓸 건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영어에서는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동사에서 능동과 수동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영어는 어디서 능동, 수동을 구분한다? 동사, 그래서 동사의 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동사에서 능동, 수동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자,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갈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동사에서 도대체 어떻게 형태를 바꿔야지 수동태로 바뀌는지 형태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 원리 배울 겁니다. 왜 바꾸는지 배울 거예요. 도대체 왜 수동태를 어떤 원리로 바꾸는지 그걸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다행인 거 뭔지 아세요? 영어에서 수동을 만들려면 무조건 이것만 붙이면 돼요. 동사에 뭘 붙인다? 우리 ed 형태를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ed라고 하면은 우리 과거분사 pp 되게 익숙하시죠? 우리가 주로 pp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그러면 동사에 ed 형태, pp 형태를 만들면 얘가 뭐가 된다? 그렇죠.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선 무조건 동사에 ed, pp 형태를 붙이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pp 형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뭐가 아닐까요? 동사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과거분사 ed 동사 아닌가요? 네, 여러분 ed를 붙이는 순간 얘가 뭐로 바뀐다? 형용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수동의 의미를 지니긴 하지만 얘가 뭐로 바뀐다? 형용사라는 품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시 들어볼게요. 갑시다. 디자인하다, 고안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designed, ed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뜻을 가지는 형용사가 된다?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뜻이 돼요? 이런 디자인되어진이란 뜻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ed를 붙이면 수동의 뜻을 가지긴 하지만 형용사가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동사에서 능동, 수동을 구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동사의 능동태, 수동태를 쓰고 싶은 거죠. 그럼 이 형용사, 수동의 의미의 형용사를 동사처럼 쓰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영어로 뭐라고 해요? I am happy라고 하죠. 여러분 그 누구도 I happy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happy라는 행복한이란 형용사를 동사 자리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뭐를 자연스럽게 붙여서 쓰죠? 비동사. 그럼 똑같아요. 수동의 의미의 형용사 디자인된이라는 형용사를요. 디자인되다 또는 디자인된다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붙이면 돼요? 비동사.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가 앞에 붙어서 is designed. 뭐예요? 디자인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예요? B 플러스 PP 수동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B 플러스 PP 무작정 이거 수동태 공식 암기 이게 아니라
이해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아, 동사에 ed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데 아, 비동사와 함께 묶여서 어디 자리에 쓴다? 동사 자리에 쓸 수 있구나. 요거를 먼저 이해하고 가는 게 우선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갈게요. 갑시다. 자, 동사에 ed를 붙이면 얘가 무슨 의미가 된다? 수동. 그런데 품사가 뭐로 바뀐다? 형용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사에서 수동의 의미를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뭘 붙이면 될까요? 그렇죠. 비동사를 붙이는 거 방금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비동사를 붙임으로써 수동의 의미의 동사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비동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하죠? 형용사를 동사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플러스 문법적인 기능을 하다 보니까 비동사에서 뭐를 일치시켜야 될까요? 시제와 수를 일치시키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inspect, 검사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검사하다라는 동사 뒤에 보니까 inspected, 검사되어진이라고 형용사로 바꿨네요. 수동의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야, 그 기계가 어저께 검사되었어. 어저께 검사됐다? 과거 시제로 쓰고 싶은 거죠. 그럼 시제를 바꿀 때 어디에서 바꾼다? 비동사에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만약에 복수고 기계들, 그리고 검사됐다. 과거 시제로 쓰고 싶다? 그럼 복수이면서 과거 시제인 뭐다? 그렇죠. 그래서 were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were inspected, 검사됐다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할게요. 각자 맡고 있는 부분이 달라요. 그냥 be 플러스 pp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ed, 의미를 담당합니다. 형용사로서 수동의 의미의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또 비동사와 함께 붙여서 동사 자리에 만드는데 비동사, 문법적인 기능, 시제와 수를 일치시킬 겁니다. 자, 시제와 수를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했죠. 자, 만약에 검사된다. am, is, are 쓰면 되겠죠. 어저께 검사됐다. was나 were 쓴 다음에 inspected 찍으시면 되겠죠. 또 내일 검사될 거다. 내일 미래 시제죠. 그럼 비동사를 어떻게 쓰면 돼요? 미래 시제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가 will be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동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완료 시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4, 5, 6번 시제 모르면 꼭 1강 듣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has been inspected, 과거에 검사되었는데 지금도 검사가 되고 있는 상태다. 또 had been inspected, will have been inspected. 그럼 뭐예요? 비동사에 have 플러스 ed형을 붙여서 이렇게 형태를 바꿔서 ed 형태와 함께 쓰이면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뭐로 만든다? 하나의 동사의 수동태 형태로 만들어서 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수동태의 형태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수동태의 형태 그냥 be 플러스 pp 암기 끝 이게 아니라 ed부터 했어요. 동사에 ed를 붙임으로써 형용사를 만들고 그러면서 비동사까지 붙여서 형태를 변형해서 시제와 수까지 묘사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원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원리. 그러면 왜 바꾸는지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밑에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갑시다. 그들은요, 제출한대요. 뭐를? 보고서를. 누가 봐도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네요.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떤 태로 쓰였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볼 건데 선생님, 우리 수동태만 형태를 배웠지 능동태는 따로 형태를 안 배웠잖아요. 네, 따로 형태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립은 없어요. 수동이 아니면 능동이고 능동이 아니면 수동이에요. 그럼 우리 방금 수동태 배웠잖아요. 동사가 be 플러스 ed꼴로 바뀌면 수동태라 그랬어요. 그러면 능동태라는 건 결국 뭘까요? 동사 자리에 be ed꼴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동사가 be ed꼴의 형태가 아니면 무조건 능동태의 형태로 쓰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능동태 밑에 보니까 submit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죠. 그럼 submit, 우리 be 플러스 ed꼴이 아니네요. 그럼 이거 무슨 태예요? 능동태 문장입니다. 그럼 기억할게요. 수동이 아니면 능동이고 능동이 아니면 수동입니다. 능동태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주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주어가 주체가 됩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말씀 여러분, 영어는 누구 입장에서도 주체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사물. 그러면 지금 사물이 어디 있어요? 뒤에 the report라는 사물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질문 드립니다. the report, 이 목적어를 누구 자리로 보내주면 사물 입장이 돼요?
주어 자리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 입장에서 문장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 입장, 우리 the report 입장에서 지금 주어 자리로 가게 돼서 주어 자리 the report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의 형태를 좀 바꿔야 돼요. 동사 형태. 자, 그들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보고서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영어의 문장에서 수동의 의미를 써야 돼요. 아까 배웠죠? 영어에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에 뭐를 붙이면 수동이 된다? ed를 붙이면 수동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네요. ed가 붙는 순간 얘가 뭐로 바뀌어버려요? 형용사로 바뀌죠. 그래서 형용사로 바뀌기 때문에 앞에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비동사가 필요하죠. 단, 비동사에서 수와 시제를 일치시키셔야 돼요. 자, 지금 전반적인 시제가 현재 시제네요. 그리고 the report, 단수죠. 그러니까 뭘 쓰는 거예요? is를 써서 is submitted. 하나의 수동태 형태의 동사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뀌는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누구 입장에서 문장을 쓰고 싶은 거다? 목적어 입장에서 문장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동사까지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형태를 배웠으니까 be-꼴로 쓰이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선생님, 원래 주어가 어디로 가나요? 그럼 얘 원래 주어도 뒤로 가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가는데 제가 좀 대충 설명은 하긴 하죠. 왜? 주로 생략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로 생략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단, 만약에 써져 있을 때 이 by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해석만 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뀌는 원리 뭐? 그렇죠? 목적어를 주어로 넣으면서 동사가 뒤집히게 된다.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할게요. 선생님 지금 동사를 계속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꾸고 있는데 모든 동사가 다 수동으로 바뀌나요? 그거는 절대 아니죠. 자, 수동태의 원리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적어 입장에서 문장을 쓰고 싶을 때 능동의 문장이 수동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 장 넘어가 볼까요? 뭐만 수동태가 가능하냐면 당연히 타동사만이 수동태가 가능하겠죠. 왜? 여러분 타동사가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타동사만이 뭐가 가능하다? 수동태가 가능하고 질문,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자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는 원래부터 목적어가 없어서 뭐로 바뀔 수 없다? 수동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타동사만 가지고 우리가 능동의 문장을 수동으로 바꿀 건데 잠깐만, 타동사의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죠. 자, 첫 번째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만 나오는 삼형식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 더. 동사 뒤에 목적어 2개 나오면 우리 뭐라고 하죠? 사형식. 잠깐만. 5형식도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별로 목적어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수동으로 바뀌는지 지금부터 삼형식 동사의 수동태부터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삼형식 동사 방금 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they, 그들 주어죠. inspect, 조사하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restaurant이라는 목적어 나와 있어요. 그러면 inspect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그들이 레스토랑을 검사한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be 플러스 ed꼴이 아니면 무조건 뭐다? 능동태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들은 식당을 그렇죠? 검사한다. 이런 문장인데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말 하나만 만들고 갈게요. 그러면 원래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죠? 원래가 뭐예요? 그렇죠. 능동태죠. 그러면 원래 능동태인 상태의 타동사가 목적어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삼형식 동사의 능동태는 뭐가 있는 형태다? 목적어가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삼형식 동사의 능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있구나.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 형태가 있으면 삼형식 동사는 능동태 문장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수동으로 바꿔볼게요. 누구 입장에서 문장을 쓴다? 목적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주어로 가겠죠. 그럼 식당이 이제 주어로 왔네요. 질문, 식당은 그들 입장에선 식당을 검사하는 거지만 식당 입장에선 검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에서 수동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사에 뭘 붙인다? ed를 붙이면 돼요.
동사에 ed를 붙이고 동사 자리에 쓰기 위해서 뭐가 붙는다? 비동사 시제와 수를 일치시킬 겁니다. 원래 문장에서 현재였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시제 쓰면서 레스토랑이라는 여러분 복수 주어가 나왔어요. 그럼 뭘 쓰면 돼요? 그렇죠. are이라는 비동사를 써서 하나의 수동태 문장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들은 검사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주어는 뒤로 가면서 by 플러스 명사로 쓰는데 주로 잘 안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할게요. 삼형식 동사를 능동태로 쓰면 뒤에 뭐가 있는 형태? 목적어가 있는 형태네요. 그런데 삼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지금 어떤 형태가 됐어요?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더 이상 없는 형태가 됐죠. 왜? 원래 있던 목적어가 주어로 갔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삼형식 동사의 수동태를 목적어가 없는 형태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고 목적어 없으면 수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형식 동사를 목적어 있이 쓰면 능동태로 쓴 거고 삼형식 동사를 목적어 없이 쓰면 수동태로 썼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삼형식 동사의 수동태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도 있을 거예요.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 그러면 사형식의 원래 문장의 형태부터 한번 익혀봐야겠죠. 사형식은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만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라고 저는 주로 부르는데 첫 번째 목적어는 주로 뭐뭐에게라고 주로 해석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목적어는 주로 뭐뭐을르리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형식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스티브는 보냈습니다. 뭐를? 그녀에게 꽃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만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사형식 동사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를 수동태로 바꿀 건데 근데 선생님 목적어가 2개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둘 다 주어 자리로 가나요? 자, 근데 이런 규칙이 있어요. 우리 수동태로 바꿀 때는요. 무조건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만 주어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죠. 그럼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가 누구예요? her. 그렇죠. 얘만 주어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할게요. her 주어 자리로 가면서 뭐로 바뀐다? 주격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she 그녀 입장에서 이제 문장을 좀 써볼 거예요. 그럼 스티브 입장에서 그녀 입장으로 바뀌었네요. 질문. 스티브는 그녀한테 꽃을 보내는 입장이지만 그녀 입장에선 꽃을 어떻게 하는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이죠. 수동으로 써야 되네요. 그럼 send라는 동사의 수동 ed 형태를 붙이면 불규칙형이죠? 어떻게 돼요? sent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sent는 pp 형태로 형용사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 자리에 쓰기 위해서 동사를 붙일 건데 원래 문장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리고 she 3인칭 단수네요. 그러니까 뭐가 붙어요? was라는 동사가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she was sent까지 됐네요. 선생님 그러면 원래 있던 주어는 뒤로 가면서 by 플러스 스티브라고 쓰는데 그거 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목적어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나요? 그쵸? 원래 남아있던 두 번째 목적어 얘가 어디로 가는지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얘는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면 앞이지만 따라해볼까요? 어떻게 내려간다? 그대로 내려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려와서 어디 뒤에 붙어요? was sent 뒤쪽에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할게요. 사형식 동사를 능동으로 쓰면 그렇죠. 목적어가 원래 2개입니다. 목적어가 2개 있으면 사형식 동사를 능동태로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동으로 바뀌어도 사형식 동사는 원래부터 목적어가 2개니까 뒤에 목적어가 1개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she was sent some flowers. 그럼 뭐예요? 그녀는 꽃을 받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바뀌었는데 목적어가 있구나. 그럼 아까 전에 삼형식 문장과 조금 달라요. 삼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하나 있을 때 능동이에요.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으로 쓰였죠. 근데 사형식은 원래부터 목적어 2개죠. 그래서 목적어 2개 있을 때 능동이고요. 목적어가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동태로 쓰이는 게 사형식 동사의 특성입니다. 왜? 그대로 내려가니까요. 됐어요? 그대로라는 말 계속 나올 겁니다.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사형식 동사의 수동으로 쓰이는 동사들을 좀 정리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토익 시험장에서 이런 형태의 문장 엄청 보시게 될 거예요. 비동사 뒤에 갑자기 이런 형태의 ed, pp 형태들이 쓰이고 갑자기 뒤에 목적어 명사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아, 사형식 동사를 수동으로 했고 be given 목적어 뭐뭐를 받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주어지는 거니까. 또 offered 제공되다, be told 듣다, be sent 보내지다, be assigned 할당되다, be awarded 상을 받다, 수여받다, 또 be asked 요청받다, be taught 배우다, 그리고 be granted 승인받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결국 기억할게요.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뒤에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동태로 쓰인다 안 쓰인다? 쓰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한 가지 더 볼 거예요. 우리 사형식 동사의 수동은 사실 요게 문제로 나옵니다.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시다. 사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오죠? 근데 두 번째 목적어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대절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이 뭐였죠? 절은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럼 대시라는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문장, 그렇죠. 명사절이 두 번째 목적어에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해석은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에게 주로 A라고 제가 지칭할게요. 목적어를. 어떤 A라는 사람에게 대절 이하, 즉 대절에서 나오는 문장 내용을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리는 똑같아요. 누구 입장에서 문장을 쓰고 싶은 거예요?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 입장에서 문장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럼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로 가겠죠? 예시 문장을 통해서 바로 볼게요. 갑시다. 그럼 스티브는 reminded. 우리 remind가 뜻이 뭐죠, 여러분? 상기시키다, 일깨워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들 미리 알림 어플이라고 있거든요. 그 기본 어플 중에. 근데 그거를 우리 영어 버전으로 아이폰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Reminder이라고 바뀌어 있을 거예요. Remind의 명사형입니다. 일깨워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거의 동사형 상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이 remind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2개 오고요. 특히 두 번째 목적어에 대절이 오는 그런 동사입니다. 볼까요? 우리 Miss Green이라는 사람 목적어 하나 나왔죠? 제가 A라고 지칭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대절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거 문장 어떻게 해석할까요? 스티브는 그린 씨에게 상기시켜줬대요. 뭐를? that 이하의 내용을. 그럼 그 회의가 was at 2 p.m. 2시였다라는 것을 그린 양에게 상기시켜줬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뒤에 2개 나와 있죠? 근데 누구 입장에서 문장을 쓰고 싶다? 목적어, 그렇죠? 그린 씨 입장에서 목적어 입장에서 글을 써볼게요. 그럼 그린 씨가 어디로 가요? 우리 주어 자리로 가겠죠? 그럼 동사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스티브 입장에선 우리 그린이라는 사람한테 상기시켜 준 거죠. 근데 그린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기를 받은 거고 일깨워짐을 받은 거네요. 수동으로 써야겠죠? 생략하고 빨리 갈게요. was reminded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was reminded. 우리 상기되어졌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스티브는 뒤로 가면서 by Steve 생략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또 뭐만 남아요? 그렇죠. 얘만 뒤에 덩그러니 남아 있을 겁니다. 아까 했어요. 얘 어디로 내려간다? 그대로 내려간다. 그렇죠. 그대로 어디 뒤에 붙게 되는 거예요? was reminded 뒤에 그대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동태의 핵심은 그대로 내려간다가 핵심이에요. 무조건 어디로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동사 뒤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Miss Green, Green이라는 사람은요. was reminded. 상기되어졌대요. 무슨 내용을? 이 뒤에 나오는 that 이하의 내용을 상기받았겠죠. 그럼 뭐예요? 회의가 2시였다라는 것을 상기받았다, 상기되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제가 어떤 형태로 바꿔놨어요? 사형식 동사 뒤에 A 대절꼴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그래서 A 대절꼴로 쓰이는 remind A 대절, 또 좀 이따 배울 거예요. convince A 대절, notify A 대절, 또 inform A 대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 볼게요. A가 주어 자리로 나오는 순간 수동태 B 플러스 PP꼴로 바뀌죠. 그리고 대절이 어디로 내려간다? 그대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이게 사형식 동사 수동태에서 가장 빈출되는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주로 쓰이는 동사들을 또 봐야겠죠? 갑시다. 이렇게 쓰이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대절이 뒤에 바로 수동태 표현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절이라는 게 두 번째 목적어 있었던 게 수동태 표현과 함께 쓰여서 어떻게 된다? 뒤에 붙어서 be convinced 대절, be informed 대절, be notified 대절, be reminded 대절, 또 be assured 대절, be warned 대절, 설득되고 통지받고 알려지게 되고 상기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경고를 받는 뜻으로 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럼 눈으로 익히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았네요. 뭐 남았을까요? 오형식 동사 수동 남았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그럼 오형식의 문장의 형태부터 좀 볼까요? 자, 오형식 우리 어떻게 쓰이는 걸 오형식이라고 하죠? 주어 다음에 동사 쓸 거고요. 목적어 하나 나오고 그렇죠. 우리 목적격 보어가 나와요.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걸 오형식 문장 구조인데 선생님 근데 목적어 입장에서만 문장을 쓴다면서요. 그럼 얘는 기껏해야 목적어 하나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만 문장을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완전 정답입니다. 근데 오형식 동사라고 따로 정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눈으로 익히기 위해서예요. 왜? 얘가 있잖아요. 목적격 보어가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디로 내려간다? 그대로 수동태 문장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것과 형용사가 올 때 눈으로 익히기 위해서 문장 두 개를 준비했어요.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 The bank, 그 은행은요. considers,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생각합니다. the investment, 이 명사가 목적어겠죠. 그 투자를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여기고 있대요? 그렇죠. 우리 실패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와 있네요. 그럼 뭐가 실패인 거예요? 그 투자가 실패라고 그 은행은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됐나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문장을 쓸 수 있다? 목적어. 그럼 이 목적어 입장에서 문장을 쓰기 위해서 목적어를 어디로 보낸다? 주어 자리로 보냈습니다. 동사 써야 돼요. 은행 입장에선 그 투자를 생각하지만 그 투자 입장에선 여겨지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is consider 동사 썼네요. 그럼 여기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is consider 쓰고 뒤에 a failure이라는 이 명사 보어가 어디로 내려간다? 그렇죠. 무조건 그대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수동태,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 뒤에 갑자기 뒤에 명사가 붙어있다? 그럼 그걸 뭐라고 우리는 판단하시면 돼요? 목적격 보어 원래 명동태 문장에 있던 게 수동태로 그대로 내려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한 문장 더 볼까요? 갑시다. 스티브는 우리 고려하고 생각한대요. 이번엔 새로운 매니저라는 목적어가 나왔네요. 새로운 매니저를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intelligent, 지식이 넘치는 또는 똑똑한이라는 뜻이라고 할게요. 새로운 매니저를 똑똑하다라고 생각한대요. 누가 똑똑한 거예요? 매니저가 똑똑한 거죠. 목적격 보어네요. 그럼 이 문장에서 스티브 입장에서 지금 능동의 문장을 쓰고 있는데 누구 입장에서 문장을 쓰고 싶다? 그렇죠. 매니저 입장에서 문장을 쓸 겁니다. 갑시다. 매니저 입장에서 문장을 써서 주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러면 매니저는 여겨지고 간주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is consider 동사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intelligent라는 이 형용사 목적격 보어가 여러분 똑같이 어디로 내려간다? 그렇죠. 무조건 그대로 내려가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조건 어떻게 내려간다? 그대로 내려간다. 그래서 갑자기 B 플러스 1 뒤에 갑자기 형용사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팍 하고 떠올려야 돼요. 이 동사 오형식 동사네. 수동으로 쓰여서 원래 있던 목적격 보어가 뒤에 붙어 있는 거구나. 해석해 볼까요? 새로운 매니저가 생각되어진대요. 어떻다고? 그렇죠. 우리 똑똑하다라고 여겨진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명사 보어, 형용사 보어까지 봤는데 근데 우리가 오형식 동사는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도 들어갈 수 있다? 투부정사. 그렇죠. 투부정사가 들어갔을 때도 중요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 나왔을 때 어떤 형태로 쓰일 수 있는지를 볼게요.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형태만 눈으로 익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The manager, 그 매니저가 asked, 요청했대요. Julie 목적어죠. 줄리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투부정사를 통해서 목적격 보어를 쓰고 있네요.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투부정사를 통해서 목적격 보호를 쓴다는 건 이 목적어에 뭐를 묘사해준다? 주로 동작을 요사해 줄 겁니다. 그러면 줄리가 뭐 하기를 요청한 거예요? To participate in the morning meeting. 그렇죠? 아침 회의에 참석하기를 요청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목적어를 A라고 지칭하고 A2 동사원형꼴의 문장 형태라고 불러요. 그럴 때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한다? A가 뭐뭐 하기를 또는 A가 뭐뭐 하길이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해석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매니저가 줄리가 뭐 하기를 요청했어요? 아침, 오전 미팅을 조금 참석하기를 요청해줬어.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되는데 줄리 목적어 나와 있네요. 그럼 이 문장 누구 입장에서도 문장을 쓸 수 있을까요? 줄리 입장에서 문장 쓸 수 있겠죠. 그럼 줄리가 어디로 가요? 그렇죠. 주어로 가겠죠. 그 다음에 동사를 쓸 건데 줄리가 요청을 받은 거니까 was asked라고 썼습니다. 그런는 똑같아요. 오늘 이 수동태의 핵심은 무조건 뒤에 있는 덩어리는 어떻게 내려간다? 무조건 그대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투부정사가 그래서 be 플러스 pp꼴 뒤에 붙어서 그대로 내려가게 돼서 우리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e, ed, 투부정사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be 플러스 p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형태 많이 수거처럼 외우셨을 텐데 얘네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결국 뭐예요?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A2 동사 원형꼴의 동사를요. 수동태로 바꾸면 be, pp, 투부정사꼴로 투부정사가 바로 그대로 뒤에 붙어버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이는 또 동사들이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갑시다. 자,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정도는 외워야지 내가 토익 볼 수 있구나. 그럼 be asked 동사원형, 또 be requested to 동사원형, be required to 동사원형 쭉쭉쭉쭉 해서 다 정말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해놨으니까 꼭 외워주시고 뜻이랑 매칭시켜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외울 때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단어를 외울 때 팁은요. 막 나 이거 무조건 외워야지 막 이렇게 힘을 줘서 외우면 오히려 더 안 외워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요. 그냥 편하게 20번 읽어봐야지. 선생님 그게 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여러 번 보라는 거예요. 단어는 무조건 반복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차차 강의하면서 단어 외우는 방법도 노하우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이번에 계속해서 타동사의 수동태를 좀 배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능동의 문장이 수동으로 바뀌는 원리는 뭐라 그랬죠? 무조건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입장에서 문장을 쓰기 위해서 그 원래 능동이었던 문장이 수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질문 자동사는 원래부터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죠. 원래 디폴트 자체가 목적어가 없는 동사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주어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수동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be 플러스 ed꼴 아예 수동의 형태로 쓰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자동사 있습니다. occur, 발생했다라는 우리 동사죠. 그럼 차 사고가 롭슨 스트리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occurred, 자동사긴 한데 was occurred라고 쓰면은 발생됐다,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를 가지고 영어를 끼워 맞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한국어에서 발생됐다, 그럼 영어에서도 수동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떤 언어를 배우든 한국어가 기준이 되시면 안 돼요. 영어는 영어가 기준이 돼야 돼요. 자동사는 원래부터 목적어 없기 때문에 was occurred라는 형태는 아예 영어에서 존재하지 않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한국어로 발생됐다라고 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막 끼워 맞추다 보면은 힘들어져요. 물론 맞아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 원칙을 배워야 되고 영어 본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동사는 절대로 수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자동사로 쓰이는 것들을 제가 또 정리해봤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무조건 어떤 형태가 불가능하다? be 플러스 ed꼴의 형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be 플러스 ed꼴의 형태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랜만에 자동사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눈으로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e 플러스 ed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수동태를 좀 배워봤는데 자, 우리 수동태 하면서 우리 뒤에 전치사가 붙는다라고 했어요. 주로 by 플러스 명사가 원래 있던 명사로 가면서 붙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by 플러스 명사는 주로 뭐 한다?
생략시킨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전치사들은 생략하지 않냐면 by 말고 다른 전치사들은 그냥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표현이 수동태랑 묶여서 마치 수거적인 표현처럼 굳어진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be 플러스 ed꼴 보이시죠? 근데 뒤에 무슨 전치사? with 붙어 있네요. 또 be 플러스 ed꼴 보이시죠? 뒤에 무슨 전치사 붙어 있어요? in이라는 전치사 붙어 있네요. 또 is dedicated, be 플러스 ed꼴 뒤에 무슨 전치사? to라는 전치사 붙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다양한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표현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어디에 정리해놨다? 자, 제가 꾹꾹 눌러 담아서 정리했어요. 여기서 with, into 전치사별로 정리해놨고 일단은 우리가 요 강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요 정도만 일단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거 be satisfied with가 있죠.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뜻이죠. 됐나요? 또 뭐 be pleased with 뭐뭐에 기뻐하다, 뭐뭐에 만족하다. 또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be impressed with 뭐뭐에 감명받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또 하나 더 be interested in 우리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로 많이 알고 계시죠? in이라는 전치사가 붙고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요. 두 번째 우리 be dedicated to 명사 이렇게 전치사 써가지고 뭐뭐에 헌신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전치사랑 쓰이는 표현들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나요? 암기할 때 어떻게 해라?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회독을 꼭 하시기를 제가 권고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의 이제 수일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동태가 끝났어요. 근데 수일치를 제가 왜 묶어놨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뭐예요? 시제 어디서 바꿔요? 동사에서 바꾸죠. 또 방금 배운 능동태, 수동태 어디서 능동태, 수동태를 표현해요? 동사에서 표현하죠. 그리고 수, 어떤 수래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예요. 그러면 우린 영어에서 동사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네요. 첫 번째, 우리 시제도 배웠고요. 두 번째, 수동태, 능동태, 태도 배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수까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꾸로 수, 태,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동사는요, 이 세 가지를 묘사할 수 있어요. 그거 문제도 제가 좀 이따 준비했으니까 문제 실전 문제 풀이도 꼭 듣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수일치부터 먼저 볼 텐데 우리 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단수와 복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단수는 뭐예요? 한 개를 단수라고 해요. 복수는 뭐예요? 여러 개라고 하지 맙시다. 정확하게 합시다. 두 개 이상을 우리는 복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서 우리는 뭐를 일치시켜야 되냐면 주어가 단수잖아요. 그러면 동사도 뭘로 써야 돼요? 단수로 쓰셔야 돼요. 만약에 주어가 복수면요. 동사도 복수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동사를 단수로 쓸 때, 동사를 복수로 쓸 때, 즉 단수 동사의 형태와 복수 동사의 형태를 짧게 익혀볼 거예요. 그러면 단수 동사부터 가볼까요? 자, 그럼 주어가 단수일 때 우린 단수 동사 네 가지로 제가 묶어놨어요. 네 가지의 형태를 좀 이해할 건데 첫 번째, 우리 단수를 쓸 때는요. 현재 동사 쓸 때 뒤에 뭘 붙인다? 그렇죠. s를 붙여서 쓸 겁니다. 현재 동사에 뭐가 붙는다? s가 붙는다. 첫 번째 형태가 현재 분사에 s 붙는 형태고요. 두 번째, 우린 비동사를 써도 수를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비동사의 단수가 뭘까요? is예요, are예요? is죠. 그렇죠. is를 쓸 거고요. 비동사는 신기하게도 과거 시제로 바뀌어도 수가 존재합니다. was예요, were예요? 그렇죠. was가 되는 거고 또 우리 have 동사에 s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haves가 아니라 형태가 바뀝니다. has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수 동사의 네 가지 형태 일부러 제가 묶어놨어요. 첫 번째, 현재 동사에 뭐가 붙는다? s가 붙고요. 두 번째, is, 세 번째, was, 그리고 마지막 has. 그래서 현재 동사의 s, is, was, has.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수 동사 뒤에 이렇게 쓰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단순히 지식만 쌓으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단수동사, 복수동사는 기본이에요. 꼭 입으로 연습해 보시고요. 밑에 문장을 통해서 잠깐 볼게요. 그럼 a teacher, 여러분 주어가 다 뭐예요? 단수네요. 그러니까 현재 동사의 s 또 is, was, has를 쓰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현재 동사 s, is, was, has 이렇게 쓰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 복수 동사의 형태도 네 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수 주어가 나오면 복수 동사를 쓸 텐데
아까 전엔 s를 붙였죠? 이제는 s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죠. 그렇죠. s가 안 붙는 뭐? 동사 원형을 쓰게 될 거예요. 두 번째, is가 아니라 are, was가 아니라 were, 그리고 has가 아니라 동사 원형 have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네 개도 입에 붙어야 돼요. s 안 붙는 뭐? 동사 원형, 그리고 are, were, have. 이렇게 입에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teachers라는 주어, 복수 주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동사 attend, are, were, have 이런 걸로 쓰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에 s 붙은 동사랑 선택 문제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teachers 복수니까 attend s 붙여야겠지 하면은 순간 헷갈리면 순간 그 한 문제 틀려버립니다. 절대로 헷갈리지 않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스위치 단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럼 우리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져요. 자, 2단계입니다. 만약에 주어 자리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주어 자리에 갑자기 A 전치사 B 꼴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명사, B라는 명사가 전치사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Researchers, 우리 연구원들이네요.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그 다음에 the marketing department라는 홍보 부서라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명사를 제가 A라고 임의로 지칭을 할 거고요. 뒤에 있는 명사를 제가 B라고 지칭을 해볼게요. 그래 놓고서 gather, 모인다라는 동사 선택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 만약에 A에다가 맞춘다면 정답이 어디가 돼야 돼요? 왼쪽이 돼야 되겠죠. 왜? 복수니까 왼쪽이 정답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B에다가 맞춘다면 B, department, 단수 명사죠. 그러다 보니까 단수 동사로 써야 돼요. 뭘 붙여야 돼요? s를 붙여서 동사도 써야겠죠. 그러면 이거 충분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기준을 세워드릴게요. 주어 자리에 만약에 A 전치사 B 꼴이 나왔다.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어디에 동사의 수 맞춘다? A의 주로 동사의 수를 맞출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A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괄호쳐 볼게요. 왜 괄호칠 수 있죠?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영어에서 수식어 역할을 하죠. 그렇죠? 수식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얘 사실 없어도 그만인 애들이에요. 그럼 전치사 플러스 B는 없어도 그만이고 실질적인 주어가 누가 된다? A가 되겠죠. 그래서 A에 우리는 동사의 수를 주로 일치시킵니다. 그럼 1번 문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갑시다. 우리 in the marketing department 괄호 치시고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researchers가 우리가 실질적인 주어가 되는 거고 복수에 맞추는 gather, gather이라는 복수 동사를 찍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2번도 연습 문제로 같이 가볼까요? 갑시다. develop이냐 develops냐 선택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A 전사 B 꼴이네요. 어떻게 해요? 전사 플러스 명사 없애시고요. 동사의 수 어디에 맞춘다? 요 A, the manager에 맞추면 되겠죠? 단수네요. develops, S 붙은 형태 단수 동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문제 3번 연습 문제입니다. The CEO with extensive experience. 여러분 우리 extensive 하면 광범위한이란 뜻이에요. 광범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CEO가 blank잖아요. 그러면 with 플러스 명사 괄호 치시고 CEO에 맞춰서 우리는 어디에 맞춘다? 단수 우리 Liz에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단수 동사 그래서 S가 붙은 형태로 쓰인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선생님 몇 단계까지 있나요? 3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3단계는요. 또 뭐가 나오죠? 주어 자리에 A 전치사 B 꼴이 나왔네요. 뭐예요 선생님? 오브라는 전치사 그럼 전치사 플러스 B 없애고 A에다가 맞추면 되나요? 여러분 얘는 아니에요. 얘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B의 동사의 수를 일치시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뭔가요? 예외입니다. 자, 어떨 때 B에다가 맞추냐면 조심하셔야 돼요. of가 나온다고 B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of가 나와도 수식어로 보고 A에다가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단 A에 어떤 표현?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린 동사의 수를 어디에 맞춘다? B에 맞춥니다. 그럼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울 건데 자 일단 이 문제를 볼까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복수 취급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of the equipment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닌가? 그럼 없애버리고 복수니까 are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로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왜? all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of가 나왔다? 얘를 그냥 우리는 하나로 볼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동사의 수를 맞춘다? 뒤에 그렇죠. equipment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죠. 그럴 때 단수 취급합니다. 그렇죠. is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A 자리에 이런 all 같은 명사 또는 이것뿐만 아니라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동사의 수를 무조건 어디에 맞춘다? 뒤쪽에 맞추셔야 돼요. 그거는 따로 빼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B에 맞추는지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우리 이런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좀 외울 게 좀 있죠?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입으로 붙여서 암기해 볼게요. 같이 갑시다. all of, most of, any of, some of, half of, a lot of, part of, the rest of, the bulk of, 9% of. 이거는 일부러 제가 percent 9%라고 한 거예요. 숫자는 다른 게 나와도 됩니다. 또 그리고 a third of 분수가 나와 있죠? 여러분 분수가 뭐죠? a third 3분의 1 표현입니다. 3분의 1 또는 3분의 2 이렇게 쓰고 of가 나오면 우리는 동사의 수를 어디에 맞춘다? 무조건 B에 맞춥니다. B가 단수면 단수동사, B가 복수면 복수동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쓰이는 표현들이 나오면 B에다가 맞춘다. 이게 3단계입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1단계부터 차근차근 했어요. 1단계 단수주어, 단수동사, 복수주어, 복수동사. 2단계 A 전치사 B꼴에서 일반적으로는 A에다가 동사수 일치하죠.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니까. 그런데 B에 일치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이런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동사의 수는 B에 일치시킨다.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3단계가 끝났는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자, 첫 번째 most of the employees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 놓고서 prefers 단수동사, prefer 우리 복수동사 쓰고 있죠. 그러면 most of 얘 하나로 묶기로 했죠. 동사에서 어디에 맞춘다? 그렇죠. B에 맞추죠. 정답 prefer 복수동사가 됩니다. 됐나요? 두 번째 the rest of the team member.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선생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로 보고 the rest 단수에서 joins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the rest of도 무슨 표현이에요?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머지란 뜻이었거든요. 아까 표에 있었어요. 그럼 the team members 복수동사 join을 찍으시면 되겠죠. 됐나요? 세 번째 10%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분수 나오면 무조건 뒤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revenue에 맞춰서 수익이란 뜻이죠. 단수 comes 찍으시면 되겠죠. 됐어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a third of 이렇게 쓰면 제가 뭐라 그랬죠? 분수 우리 3분의 1입니다. 자, 3분의 1의 어떤 프로젝트 타임라인이죠. 그럼 헷갈릴 거 없어요. 이거 하나로 보시고 우린 뒤에다가 맞출 겁니다. 타임라인 단수죠. has 단수 동사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다. 이게 뭐다? 3단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 일치까지 해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 실전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죠? 자, Part 5 실전 문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Part 5 실전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풀었다시피 오늘도 풀고 해설을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풀어야겠죠? 자, 20초 드릴게요.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셨나요? 괜찮아요. 다 못 풀었어도 됩니다. 여러분, Part 5 볼 때 무조건 뭐부터 보기로 했죠? 보기부터 보기로 했어요. 보기를 보니까 잠깐만요. 보기를 딱 봤는데 이거 문법 문제긴 한데 A, B, C, D가 다 뭐죠? 동사죠. 여기서 오늘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기가 다 동사라면 이거부터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뭐? 동사의 수태시부터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태시 아까 했었는데 수가 뭐죠? 단수 복수. 태가 뭐예요? 능동수동. 그리고 시가 뭐죠? 시제입니다. 그러면 동사에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수태시라고 부를 거고 만약에 보기가 모두 동사라면 무조건 수태시를 무조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A부터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A번 implemented라고 있어요. ed가 붙은 동사인데 자 제가 방금 힌트 드린 거예요.
동사예요. 그러면 수부터 판단해 볼까요? 일반 동사의 과거 동사는 수를 따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럼 일단 수는 오케이예요. 그러면 태를 판단해 볼까요? 자, 질문 드립니다. implemented, 예,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아니에요? 예, 능동이죠. 왜? 선생님 ed 붙으면 수동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 오늘 고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ed만 붙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동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동사를 수동태로 쓰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be 플러스 ed꼴을 형태를 완벽하게 써야지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ed 형태만 있는데 동사다? 그러면 이 ed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무슨 ed일까요? 그렇죠. 시제, 과거 동사를 나타내는 ed죠. 오늘 배운 그 pped랑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어는요. 이렇게 모습이 똑같은데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ed 형태고 이 ed 형태는 그냥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가 되겠죠. 되나요? 그럼 B번 수태시 볼게요. B번 was implemented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 was 단수죠? 그럼 얘는 수는 단수겠네요. 질문 드립니다. 얘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그렇죠. 얘가 바로 수동이 되죠. 왜? ed가 있는데 앞에 be 플러스 ed꼴로 나와 있죠? 얘는 그럼 수동이겠죠. 됐어요? 그러면서 시제가 뭐예요? was니까 과거 시제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분하기 어렵지 않아요. were implementing이 있죠. 그러면 얘 단수예요, 복수예요? 일단 복수네요. 그러면 were implementing, 자, 얘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겠죠. 왜? BD꼴 없으면 무조건 수동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수동이 아니면 능동이고 능동이 아니면 수동이 될 거예요. 그럼 were implementing, 그럼 시제는 뭘까요? 과거 진행 시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되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얘를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has implemented가 나왔어요. 일단 단수동사 has 쓰고 있죠. 그러면 태 판단해 볼게요. 얘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왜? 선생님 ed가 있는데요. 자, ed가 있다고 무조건 수동태로 보시면 안 돼요. 자, 항상 ed가 있으면 앞에 있는 걸 보세요. 앞에 있는 동사가 뭐가 아니죠? 비동사가 아니네요. have 동사네요. 그러면 얘는 능동이고 시제가 그냥 뭐일 뿐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현재 완료 시제일 뿐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할게요. 보기를 봤는데 모두가 동사다? 무조건 이 수태시가 반드시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판단이 돼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 그러면 이 자리 동사 자리라는 거 판단됐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주어가 뭐죠? A 전치사 B꼴이네요. 그럼 수식어 뭐 하기로 했다? 괄호쳐서 없애시고요. 실질적인 주어 뭐가 돼요? new policy가 되죠. 일단 수부터 판단할게요. 수, 주어가 단수네요. 그럼 일단 단수 동사 써야겠죠? 그럼 복수인 거 지울게요. C번 절대로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implemented, was, has 셋 중에 찍어야 되네요. 되나요? 그러면 두 번째 태 판단해 볼게요. 우리 implement는 뜻이 뭐죠? 실행하다라는 뒤에 목적어 하나 나오는 삼형식 동사입니다. 근데 빈칸 뒤를 보니까 우리 목적어로 보이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목적어로 보이는 게 없고 그냥 by 플러스 명사 형태가 바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삼형식 동사를 목적어 없이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동으로 쓴 거죠. 여기서 수동태인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 뭐예요? 그렇죠. B번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배웠어요. 삼형식 동사를 가지고 능동과 수동을 바꿀 때 삼형식 동사가 만약에 뒤에 목적어 있다라는 건 어떻게 쓰인 거? 능동태로 쓰인 거. 근데 삼형식 동사가 만약에 뒤에 목적어 없이 쓰였다는 건 그거 어떻게 쓰인 거예요? 그렇죠. 수동으로 쓰였으니까 목적어가 없겠죠. 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갔으니까. 그러면 수와 태를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형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2번 문제 갈게요. 자, 그럼 2번 문제 얘도 20초 드릴게요. 빠르게 풀어볼게요. 시작! 자, 풀어봤나요? 오케이, 가볼게요. A, B, C, D 보니까 또 뭐 나왔어요? 다 동사들의 묶음이죠. 여러분 동사들의 묶음이면 무조건 뭐부터 판단해라?
그렇죠. 수태시부터 갈 겁니다. 그러면 얘가 동사라는 게 판단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 이번엔 주어부터 한번 볼까요? 주어 자리에 이렇게 employees라는 복수 주어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도 어떻게 써야 돼요? 복수 형태로 써야 되죠. 그럼 지우면서 갈까요? A번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럼 절대로 안 되겠죠? has 안 됩니다. 그 다음에 will inform. will은 조동사니까 단수 복수 표시할 수 없죠. 그럼 얘는 일단 보류. was 단수 그리고 were 복수죠. 그러면 뭐예요? was 단수인 거 지워야겠죠. 그러면 정답은 B번 아니면 D번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두 번째 뭐 판단하기로 했어요? 수를 판단하셨으면 그 다음 태를 판단해야겠죠. 태 볼게요. 자, will inform. 자, 지금 이 동사의 형태에 be 플러스 ed꼴이 있나요? 없죠? 그럼 얘 뭐예요? 능동의 형태겠죠. 밑에 볼게요. were informed. 비동사 플러스 ed꼴이 있네요. 얘 그럼 무슨 형태예요? 수동의 형태겠죠. 그러면 능동, 수동 구분을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inform이라는 동사 아까 어디서 봤어요? 사형식입니다. 그러면 inform, A, 대절꼴로 쓰이는 사형식 동사예요. A에게 대절 이하의 내용을 알려주다, 통보하다, 통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빈칸 뒤를 볼게요. 대절이 바로 튀어나왔죠.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목적어 대절이 바로 뒤에 붙었다라는 건 원래 있던 첫 번째 목적어는 어디로 간 거예요? 주어로 가고 그렇죠. 수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절 목적어가 그대로 내려와서 뒤에 붙은 거죠. 그대로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 문장 어떻게 써야 돼요? 수동으로 써야겠죠. 정답 뭐예요? D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직원들이 공지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를? that 이하의 내용을 공지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럼 형태를 익혀놓으라고 했죠? 아까 그 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시면 우리 20초 드릴 텐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최대한 풀려고 해보세요. 20초 갑시다. 자, 풀어봤나요? 그러면 A, B, C, D 봤어요. remind라는 동사를 여러 형태로 바꿔놨어요.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판단해라? 우리 수, 태, 시부터 판단할 겁니다. 수, 태, 시를 판단할 건데 빈칸 앞을 보니까 주어가 뭐예요? 복수 주어죠. 수부터 판단해볼까요? are 복수, are 복수. is는 절대로 안 되죠. 질문 D번 S가 안 붙어있네요. 그럼 얘 복수 동사네요. 그럼 A, B, D만 남게 돼요. 수 판단하니까 A, B, D만 남게 되고요. 두 번째, 태 판단하겠습니다. 자, remind 어떻게 쓰이는 동사죠? 사실 얘는 쓰임이 조금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두 번 다 나왔어요. 우리 remind는 일단 뜻이 뭐였죠? 상기시키다. 그래서 얘는요. 사형식으로도 쓰여요. remind A, 대절꼴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 동사로도 쓰입니다. 아까 어디서 봤죠? A, to 동사 원형꼴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remind는 A에게 대절 이하의 내용을 상기시켜주다라는 뜻도 되지만 A가 투부정사 하도록 상기시켜주다 이렇게 오형식으로도 쓰이는 동사입니다. 약간 뒤를 살펴볼까요? 뒤를 보니까 투부정사가 바로 붙어 있어요. 왜 투부정사가 바로 붙어 있을까요? A 투부정사꼴로 쓰인 이 동사의 형태를요.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 A가 주어로 오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ed꼴로 remind를 쓰고 여러분 아까 했던 거 마지막입니다. 투부정사가 어디로 내려간다? 그대로 내려간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붙은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는 어떤 형태가 들어가야 돼요? 수동의 형태가 들어가야겠죠? 수동의 형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 A번이죠. 왜? B 플러스 ed꼴이니까 A번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뭐뭐 하도록 상기되어집니다. 그럼 직원들은 원래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상기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또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 문제입니다. 되나요? 자, 그럼 그 다음 4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 B, C, D 보니까 동사들의 선택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아요? 선택 문제 풀어볼게요. 20초 드릴게요.
시작. 풀어봤나요? 이 문제 A, B, C, D 동사죠. 그럼 또 수태시 판단할 겁니다. 빈칸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터널 씨 이름이 터널이란 사람이에요. 그럼 단수 주어잖아요. 그럼 단수 동사 찍어야겠죠. 근데 얘는 정말 쉽게 정답이 나오죠. 얘 단수 아니죠. 그리고 얘도 복수고요. 얘도 복수네요. 아, was elected 밖에 안 됩니다. 단 이 문제를 제가 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was elected, 터널 씨가 선출되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을 좀 익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비슷한 문장이 나왔을 때 해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the chairman이라는 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 건데 여러분 chairman 의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the chairman of the board, 그 이사회 의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명사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요? 여러분 elect는 원래 무슨 동사예요?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elect A, B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A를 뭐로? B로 선출하다라는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오형식 동사로 쓰이다 보니까 이 B가 무슨 격보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A가 주어 자리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동사가 B 플러스 elected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서 이 B 목적격 보어는 어디로 내려간다? 무조건 그대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아, 그럼 A, 여기선 터널 씨죠. 터널 씨가 선출됐대요. 뭐로? B,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목적격 보어가 명사가 뒤에 그냥 덩그러니 붙어버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꼭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도 풀 시간 드려야겠죠? 자, 20초 드립니다. 시작. 자, 풀어봤나요? 자, 5번 문제. A, B, C, D를 봤어요. 역시나 또 동사들의 선택 문제. 그러면 이 자리 무조건 무슨 자리?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Mr. Holt 씨가 주어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단수네요. 단수니까 우리 복수 형태인 것들은 좀 지워볼게요. A번 were 복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 C, D는 B는 일단 단수 복수 판단할 수 없고요. C번, D번은 단수잖아요. 그럼 일단은 B, C, D만 가능해요. 두 번째, 태 판단해 볼게요. 능동태, 수동태. 자, 질문 드릴게요. 빈칸 뒤에 바로 또 뭐 나왔어요? 대절이 나왔죠. 대절이 나왔다고 수동이 아니에요. 자, 동사를 보셔야 돼요. 우리 notify라는 동사가 있죠. 이거 아까 뭐랑 동의어일까요? inform이랑 동의어입니다. 얘네 둘 다 어떻게 쓰이죠? A, 대절꼴로 쓰이는 사형식 동사죠. 그런데 notify라는 동사가 보기에 나왔는데 뒤에 대절이 그대로 나와 있다? 무조건 수동으로 바뀐 겁니다. 왜? A라는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요. B, ED꼴로 여러분 쓰인 다음에 여 대절이 어디로 내려간다? 그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 A, B, C, D 중에 수동인 형태를 찍을 건데 수동태의 형태는 무조건 뭐와 뭐? 비동사와 ED가 붙은 형태. 정답 C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홀트 씨는 통보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이에요. 6번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0초 드릴게요. 자, 풀어봤나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를 보니까 다 동사인가요? 아니죠. A, B는 동사인데 C, D는 동사가 아니에요. 에이 선생님, 저희 오늘 수일치 단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A, B 중에서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잖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정말로 어려워져요. 왜?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수동태와 능동태를 배우고 수일치를 배웠기 때문에 그 관련된 단원의 문제를 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는 법을 배우시면 안 돼요. 아, 수동태 시간이니까 수동태가 정답이겠지. 여러분 그거 누굴 위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기억할게요. 어떤 문제가 어디서 나오든 실제 기출로서 내가 시험장에서 볼 때 어떻게 눈이 따라가는지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A, B, C, D 논리적인 구조를 볼게요. 위에 두 개는 동사고 밑에 두 개는 동사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 빈칸 자리가 동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빈칸의 앞뒤를 보면서 우리는 뭐부터 찾는다? 동사부터 찾을 겁니다. 자, 빈칸의 앞뒤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동사 자리라는 걸 판단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동사 자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C번, D번은 동사가 아니죠. to랑 ing 붙으면 동사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A, B 이렇게 남아져 있네요. 그러면 A, B 이제 동사끼리 나왔죠. 그 다음에 뭐 해라? 수태시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수태시 파악할 필요 없이 수만 바뀌어 있죠. is 단수고 are 복수네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half of the team. 질문 드릴게요. half of 하나로 묶으시고요. 뭐뭐의 절반이란 뜻인데 아까 절반 무슨 표현이죠?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면 동사의 수 어디에 맞춘다? The team 이 단수에 맞춰서 단수 동사 is A번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팀의 절반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적어도 팀원은 여러 명일 거고 그 중에서 절반이면은 그래도 2명 이상 복수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문법은 형태예요. 형태 the team 단수잖아요. 그러면 뒤에 단수 동사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형태로서 수일치를 익혀달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강의 듣는 건 강의 듣는 거고 무조건 뭐 하셔야 된다?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을 해야 여러분들께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강에서 만나요. 안녕.